자, 태권도장은 되고 헬스장은 안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영상 보시죠. 영상 준비된 게 없군요. 계속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또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확진자 수가 1,020명이 도로 넘었습니다. 주말에 연휴 동안에 1,000명 이하로 또 잠깐 떨어졌었는데 다시 또 1,000명 이상으로 넘었습니다. 이게 지금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검사를 휴일이어서 조금 줄었다가 또 휴일이 끝나면은 또 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번 네. 말씀드렸는데 일주일에서 확진자 수가 제일 확실하게 반영되는 것이 언제나 수, 목, 금, 토입니다. 수, 목, 금, 토. 예, 이 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들은 휴일 영향 때문에 정확하게 검사가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휴일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네. 검사 건수 때문에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당국이 최근에 네. 긴 연휴 때문에 600명대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자 그렇죠. 당장 당국이 정점을 찍고 완만하기는 하지만 아하. 하향세를 보인다. 이런 아하. 태도를 보였거든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저는 네. 상당히 문제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발표하는 수치 중에 요일의 이 특성상 수치가 제일 높을 때를 현재의 지금 상태다라고 하는 게 차라리 더 정확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과. 그러니까 수, 목, 금, 토를 네, 보면은 알겠습니다. 항상 경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숫자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네. 것보다는 수, 목, 금, 토를 언제나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해야 경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휴 동안에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이었는데요. 대구에서 헬스 관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헬스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지금 경찰은 보고 있는데요. 50대 가장이고요. 새해 첫날 헬스장에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2.5단계 거리 두기를 실시하면서 고위험 시설로 분류됐던 이 실내 체육 시설이죠. 대표적으로 헬스장에 해당이 되는데 그동안 영업이 되지 않아서 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서를 남겼어요. 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이 정확한 지금 자살 동기를 제가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생활고 그리고 영업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5단계를 연장을 했어요. 17일까지 2주를 더 연장을 했는데 기준은 또 조금씩 다릅니다. 헬스장과 발레 등 보습 기능을 하는 그러니까 그 학원 기능을 하는 보육 기능을 하는 곳은 되는데 헬스장이나 요가, 필라테스는 또 안 돼요. 지금 정부 당국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네.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하도 정부 당국이 원칙 없는 단계 조정에 대한 것을 계속 발표를 해서 네. 제가 최근에 정부 당국에 제안한 게 있는데요. 그게 네. 뭐냐면은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네. 모든 시설을 재평가하고 거기에서 운영 재개나 또는 영업 금지 또는 부분적 재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네.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방역 당국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일관성이 없어요. 네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커피점은 테이크아웃만 허용이 되는데 네네. 바로 옆에 있는 식당이나 주점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취식도 하고 그렇죠. 술도 마시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 되겠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옆에 다른 시설들은 열려 있는데 그렇죠. 실내 체육 시설인 나는 왜 닫혀 있나?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실내 체육 시설의 분들이 정부 당국에 설명을 요청하면은 네. 설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역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국민 설득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면 힘이 안 실리기 때문에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방역 당국이 상당히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기준의 문제입니다. 기준의 문제.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했을 초기에는 굉장히 모두가 충격이었고 이걸 어떻게 빨리 확산을 막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2단계, 2.5단계 이런 기준이 이해가 됐지만 이제 어느 정도 방역에 대한 상식도 그리고 몸에 국민들 생활 습관에도 많이 배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과
내용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좀 변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기준도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이신데, 저희가 그래서요,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헬스클럽 관장과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가기관이 아닌 사설 태권도 도장에서 그 이유를 들어서 그게 된다는 거는 일단은 형평성에는 맞지 않고요. 그거를 뭐 애들 봐야 되니까 니네 이름 그대로 하고 태권도 도장 니네는 문 열지 마 열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같이 못하자가 아니라 3단계를 할 거면 기왕 빨리 해버려서 빨리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2주마다 한 번씩 또 2주입니다, 또 2주입니다, 또 2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약 없이 저희는 임대료가 나가요. 자, 이 헬스 관장이 했던 얘기 중에 이 부분이 굉장히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국가기관이 해야 될 걸 왜 태권도장이 하냐? 그러니까 아이 돌봄 부담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 정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의 이런 발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재 태권도 학원 쪽이 운영이 허용됨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 전반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돌봄에 있어서의 부담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돌봄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학원들을 좀 부분적으로 완화해 준 조치입니다. 자,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태권도장은 허용하고 헬스장은 허용이 안 된 이유가 정부에서 발표할 때 태권도장은 그래도 아이 돌봄 기능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헬스 관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어이없는 설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방역과 돌봄은 크게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돌봄이 중요하면 그러면 돌봄 기준으로 다 방역 조치를 하든지 네. 그러면 설득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데 돌봄이 방역하고 다소 관계는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인 관계는 없잖아요. 그렇지, 2차적인 문제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어디는 적용하고 어디는 적용하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방역이 될 수가 없는 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현장에 계신 업주들도 네. 이게 탁상에서 하는 행정 아니냐. 네. 그러니까 불만이 쌓이게 되고 불만이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제 안 따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법이 행정 조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이게. 네. 그럼 나중에 소송이 제기되면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이거 이기기 쉽지 않다. 아, 그래요? 또는 지자체가 이기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말하자면 이런 거야. 너무 과잉하다는 아하. 거죠. 그러니까 이 과잉 조치에 대한 것을 과연 행정 조치로 네. 과연 제한을 할 수 있겠느냐. 아.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 지금 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니까 변호사님한테 그거 여쭤볼게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노래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제가 헬스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태권도장은 허용하고 나는 허용을 안 해서 나중에 손실을 봤다,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제도는 있나요, 그럼? 예, 국가 배상 제도라는 아, 것이 그래요? 있고 국가를 상대로 어떤 고의 과실의 위험성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어떤 민사적인 법 체계가 있습니다. 소송 네. 구조는 가능한데 이때 이제 요건은 공무원의 이제 고의 중과실에 한해서 그러니까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이 인용을 받기가 어려워서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까지 형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어떤 또 이 헬스 과장님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태권도장은 보육 기능을 하기 때문에 허용이 됐다 하니까 그러면은 이 다른 학원 다니는 합기도 학원 다니는 어린이들은 보육 서비스를 그럼 못 받는 게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온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방역 지침을 지키느라고 개인적인 손해를 감내하고 있는 이 마당에 부산에서는 또 이런 황당한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코로나 이 2.5단계가 심각한 이 마당에 손님 70명, 70여 명이 음악을 틀고 술을 먹고요. 심지어 손님 가운데는 20대 자가격리자들도 포함이 돼 있었다. 자, 이게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놀고 누구는 마음대로 다니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문제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네. 결국은 이제 통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동시에 또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생기게 되면 비난을 하는데 다른 하나는 그럼 왜 생기냐는 거예요. 네. 왜 생기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네. 뭔가 형평성에 나는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네.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은 피해서 뭔가 불법적인 영업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네.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일관적인 기준,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 이렇게 되어야 네. 업주들도 동참을 하지만 동시에 시민들이 네. 그렇게 설득이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자발적으로 신고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가? 네. 그저 어떻게 하면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방역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지금 방역 지침을 어기거나 아니면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는데 특히 국회의원들의 잇따른 지금 위반 논란이 시끄럽습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지를 간단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지난 2020년 12월 26일이었죠. 이 황운하 의원 일행이 식당에 도착을 한 시간이 오후 5시 45분쯤입니다. 그리고 다른 3명이 6시 20분경에 같은 식당에 같은 룸에 물론 칸막이가 쳐져 있고 테이블이 살짝 떨어져 있었다고는 하지만 누가 봐도 그 6명은 한 팀이 아니냐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멤버들이거든요. 예. 지금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물론 본인은 우연히 만났고 시간차로 현장에서 만난 거다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산도 따로 했고 메뉴도 달랐다. 이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하는데 네. 규정이 이러니까 이렇게 따로 들어가가지고 뭐 자리도 따로 앉고 칸막이도 하자, 계산도 따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같은 방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같은 방이라고 하는 건 얘기도 다 들리고 정말 그 현직 정치인과 전직 거물급 정치인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거기 그런 자리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그냥 허용하는 그런 경우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식당은 또 정치인들이 가지도 않겠죠. 그렇죠. 여기 단골집이라며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도 식당에서도 분위기 봐가지고 할 테고 그렇죠. 앉는 사람들도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했을 네. 테고 그것을 무슨 변명이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또 황운하 의원은 아니다. 진짜로 거기서 우연히 만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또 뭐 할 말은 없잖아요. 할 말이 없죠. 뭐 네. 그냥 벙어리 냉가슴으로. 그래요. 이게 본질적으로 문제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준도 명확하지 않죠. 합리적인 네. 기준도 없고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이 사과도 없고 네, 모범을 알겠습니다. 보여야 할 사람이 모범도 안 보이고 그런데 국민들한테 어떻게 책임을 물립니까? PD가 지금 시간 없다고 빨리 끝내라는데 전 이거는 꼭 하나 여쭙고 싶어요, 교수님. 지금 전남 순천시가 코로나 이 확산 방지를 한다고 낮술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 낮술 먹지 말라고. 근데 이 코로나랑 낮술이랑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행정명령을 그냥 남발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식당에서 음식을 먹거나 네. 주점에서 술을 먹는 것보다 낮술이 더 큰 문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원인과 결과를 좀 이게 잘못 맞춘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는 행정 남발이라고 생각되고 방역에도 도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얘기가 생각나요. 메뚜기 뒷다리를 뛰고 떼내고서는 뛰라고 그랬더니 못 뛰는 걸 보고 메뚜기는 뒷다리를 뛰면 귀가 먼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잠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긴 시간 이야기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